여기서 보시게 되면 먼저 단어들을 먼저 확인해 보고 갈게요. 무엇이 있냐면 성간 물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다른 컨셉인데 갑자기 별의 탄생 그리고 별의 탄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여기 4번하고 5번에서 보면 원시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져 있는데 또 여기서 또 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본다면 성간물질하고 성운을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시별, 그 다음에 별, 주계열성을 또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자, 먼저 성간물질과 성운을 먼저 하면서 요걸 통해서 별의 탄생,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이 용어를 갖고 좀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성간물질은 말 그대로 그냥 우주에 있는 먼지 라든지 아니면 돌멩이들 같은 자잘한 애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저기서 뭐 이런 거지. 우리가 날씨가 흐려 뿌였네 라는 말의 뜻은 그 안에 입자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으니까 뿌연 거지. 바로 성운은 별성자의 구루 문자를 써서 이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운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제 성간물질, 성간물질이 모였어? 그럼 성운이 된 거네. 오케이. 그 다음에 별의 탄생. 여기서 별이라는 건 지금 성운들이 이 돌멩이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 거고 이 별은 별의 탄생은 무엇이냐면 이 성운들이 모여서 요거를 일단 살짝 지우고 출발할게요. 좀 이따가 다시 이 성운들이 모여서 딱딱한 어떤 커다란 고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별의 탄생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스토리를 만들면 돼. 먼지들이 모여서 그것이 딱딱해졌어. 그럼 성간물질, 성운, 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모였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스토리 잠깐만 생각하면 모였어, 딱딱해졌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냐면 이 단어가 들어가요.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중심으로 당기는, 살짝 써볼게. 중력이라는 중심으로 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심으로 당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 모여들겠지. 모여라는 말의 뜻은 수축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으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난다 라는 거고, 그때 이러할 때 조건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단 여기서 온도라는 말을 다시 할게. 이 온도라는 말을 조금 어휘를 바꾸면 이 이야기가 되게 쉬워요. 게다가 이 온도는 물리 영역, 화학 영역, 생명 영역, 지구과학 영역 모든 영역에서 다 나와. 그러니까 잘 알아놓자. 온도라는 말은 우리가 온도가 높아, 낮아, 열이 많아, 추워. 우린 온도를 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근데 우린 얘를 어떻게도 해석하냐면 과학에서는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으로서 온도가 높다라는 건 운동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 추워 라는 말 뜻은 운동 에너지가 낮아 라고 하는 거고, 살짝 공식에 써볼게요. 2분의 1 mv제곱. 질량은 변함없고요. 온도가 낮다라고 할게. 온도가 낮아요. 그 말은 열이 적고 운동 에너지가 적고, 그래서 어떻게 빠르기가, 속도가 v가 빠르기예요. 빠르기가 어때? 느리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잘 못 움직여. 잘 못 움직이니까 그들 간의 인력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력이 온도가 낮거나 압력이 센 어떤 특정한 공간에
우주의 어떤 특정한 공간에 유독 좀 온도가 낮으면서 압력이 센 지점이 있어. 그럼 자꾸 끌어모아져요. 인력이 생겨요. 중력이. 그래서 끌어당겨서 계속 모이다가 그 딱딱한 고체로 된 걸 우린 별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지. 스토리가 어느 정도 외우려고 덤벼들지 않되 요 단어는 알자. 중력 수축이라는 말, 모인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센 특정한 지역에서 중력 수축이 세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이고 그러다가 딱딱해져 버린 거지. 오케이, 요 정도를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별이라는 것이 있고 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원시별과 이제 어떻게 별의 탄생이 나오는데, 잘 보자. 이제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별이 만들어지는데, 그 별을 희한하게도 듣다 보면 희한한 게 있다. 원시별, 별, 원시태양, 태양, 원시지구, 지구. 그 다음에 우리 어류들이 이 정도는 안다. 어류가 물고기들이 육지에 올라가서 진화한 건 알고 있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지? 끄덕여. 근데 아주 웃긴 건 웃기지도 않아. 우리의 조상은 어류에서 왔거든. 근데 현재 물고기들은 육지에서 돌아간 애들이야. 회귀했다라고 하거든. 돌아간 애들을 우리 지금의 물고기들이 그래. 앞뒤 말이 안 맞는데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와서 동물이 됐어. 그 동물들이 다시 돌아간 게, 그래서 물고기들은 크게 또 둘로 나뉘어. 원시 어류와 지금의 어류. 그럼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라면 진화론상 어류에서 육지로 돼서 동물이 된 건 맞아. 근데 물고기들을 보게 되잖아. 그럼 불해라는 데가 있어. 불해가 공기주머니 같은 애인데, 얘를 공기를 많이 채우면 부피가 팽창해서 위로 뜨고 수면 위로 가까이 올라가고, 불에 산소를 이렇게 공기를 빼버리면 얘가 불에가 작아지면서 밀도가 커지면서 무거워서 가라앉거든. 이 물고기들이 다 갖고 있어. 근데 이걸 조사를 해봤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불에는 원래 우리가 밖에 나와서 공기 호흡하는 폐가 변형된 게 불인 거야. 그럼 현재 얘 조상들은 누가 되는 거야? 육지동물이 되는 거야. 왜? 공기 호흡을 하는 애가 바뀌어서 불에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분류할 때 원시 어류와 현재 어류, 원시 어류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원시별이라는 것이 있고, 원시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별이라는 것이 있어요. 얘가 좀 뭐가 다른데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 살짝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서 보면 원시별의 탄생, 성운 내부의 중력 수축으로 만들어진 밀도가 매우 큰 기체 덩어리로 밑줄 성운 내부에서 원시별의 탄생. 여기서 성운 이렇게 모였어. 이렇게 여기 원시별은 뭐냐면, 일단 성운이 만들어져요. 성운에서 그 중심 내부에서는 굉장히 모여있다 보니까 중심은 더 많은 압력을 받거든. 압력을 받으면서 내부에서 이 내부의 내부 에너지에 의해 압력이 커져.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주자. 압력이 커지면서 딱딱한 고체 덩어리가 되어져요. 우린 얘를 그냥 원시별이라고 해. 스토리를 그대로 가. 요 별의 탄생은 원시별을 얘기하는 거야. 성간 물질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 돼? 그냥 하면 안 돼요. 내부에서 에너지에 의해서 압력이 발생하고 고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한번 밑줄.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된 별의 탄생에서 원시별이 수축하면서 열이 발생한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중심에서, 여기서 이제 별은 조금 다른데, 이 별은 조금 다른 별인데 얘를 주계열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구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모든 원시별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성간 물질이 이렇게 있다가 모여서 밀집도가 높아지는 성운이 돼. 그러다가 이 성운 중에서 중심에는 딱딱하게 이렇게 고체가 되는데 요거가 원시별이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볼게. 그 원시별 그 중에서 이 원시별 좀 크게 그릴게. 얘가 원시별이야. 원시별 중에서 일부 다시 중심에서 굉장히 커다란 온도가 압력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압력이 커지면서 얘가 어떤 일이 원래는 온도가 낮아야 모였다 딱딱해졌어요. 딱딱해진 중심이야. 약간 중심이냐 아니냐를 좀 많이 따지는 편인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요해. 모두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 중심에서 원시별들 다시 쓸게. 원시별 중심에서 수소라는 아이가 어떻게 헬륨으로 다시 말하면 수소 정확히 말하면 4개예요. 수소 4개가 헬륨으로 융합을 합니다. 원시별 중에서 융합해. 요렇게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한 그러한 별 이름을 따로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주계열성. 이거는 주계열성이라는 별의 이름이야. 어떤 별의 이름이냐면 별 중에서도 화성, 목성, 토성 별에도 이름이 있듯이 별에도 이름이 있어요. 별의 이름이야. 어떤 별?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어진 별. 모두 다 주계열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데 요게 또 한번 체크를 꼭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어졌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살짝 넘어가 볼게. 별의 진화와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자 여기 보자. 이제 별의 크기 이제 별이 됐어요. 별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건데 여기서 다시 중력 수축은 뭐야? 서로 끌어당기는 거지. 중력 수축 살짝 써볼게요. 중력 수축은 이 인력에 의해서 자꾸 일로 끌어당기게 하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별의 크기는 감소하겠죠. 잡아당기니까 계속 모여들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아까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 에너지가 생겨 고온 고압에 의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는 과정에서 듣기만 하세요.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여기서 어떻게 돼?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얘가 발생한 이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을 하게 돼요. 이걸 내부압이라는 말을 쓰는데 교재 어디를 볼 거냐면 33페이지에서 맨 위쪽에 그림이 있을 거야. 중력과 내부 압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 중심에서 이렇게 융합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외부로 방출하려는 내부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내보내려고 해. 그래서 중심에서 내부 압력, 정확히 따지면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 발생인데 이 내부압에 의해서 별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하게 되어져.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정리해보자. 내가 얘를 스몰 a라고 칠 거고 수축을 그다음에 내부 압력을 b라고 칠게. 그러면 a와 b 중에서 a가 크다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될까? 크기는 줄어들 거고 만약에 b가 더 크다라고 치자. 그럼 별의 크기는 커질 거고 그런데 얘가 둘이 같다면
그러면 밀치고 커지려는 힘과 쪼그라들려는 힘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같아지는 지점에서 별의 크기는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한번